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우리 지금 합법과 작문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합법 모의고사 우리 교재 15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자, 오늘은 5번째, 아니군요. 4차시네요. 자, 4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학력평가. 자, 첫 번째 질문은 강년이네요. 강년. 자, 강년 지문 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문제부터 한번 쭉 살펴본다고 했어요. 4번 문제 강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말하기 방식 묻는 문제죠. 자, 1번에는 자, 강연자의 신분을 밝힌다. 그 다음에 2번은 시각자료, 3번은 질문, 4번은 개념정의, 요약, 요 정도 읽어놓고 우리가 본문에서 이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자, 이거는 청중 반응 문제네요. 학생 1 읽고 그 다음에 1 내려가서 읽고 학생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우리 풀기로 했고요. 자, 6번 문제 잠깐 또 볼까요? 다음은 강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래. 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 이것도 결국은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고 청중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강연을 맡은 약사 땡땡땡입니다. 약사. 아까 우리 벌써 강연자의 신분을 밝히며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어때? 벌써 첫 번째는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오늘 약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주로 어떤 형태였나요? 물음표. 동그라미. 대답을 듣고 네, 약의 형태가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약의 형태를 뭐라 한다? 제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설명이다. 그죠? 이렇게 약을 다양한 제형으로 만드는 것은 각각의 제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먹는 약인 내복약을 제형에 따라 분류하여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복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면서 아까 우리 또 바로 가서 선생님 동그라미 할래요. 3번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딱 마음에 들죠? 그죠? 강연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정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도 나오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면, 자, 사진, 시각자료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있었잖아.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강연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거의 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복약에는 대표적으로 산재, 액제, 캡슐제, 정제가 있습니다. 산재는 분말이나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의 가루로 된 약이고 액제는 액체 형태의 약입니다. 캡슐제는 약물을 캡슐에 넣은 형태의 약이고 정제는 우리가 흔히 알약이라고 부르는데 약물을 압축해서 일정한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뭐예요? 개념 설명이네. 뭐는 뭐다. 그죠? 개념 설명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형에 대한 특징과 복용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재나 액제는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제나 캡슐제에 비해 자, 선생님이 여기서 팁 하나 줄게요. 뭐뭐에 비해 이런 표현 나오면 항상 표시하세요. 이거는 비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비문학에 특히 이런 게 잘 나오는데 뭐뭐보다, 뭐뭐 비해 이런 표현.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그 뒤에 질문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뭐뭐에 비해 이런 거는 꼭 체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캡슐제에 비해 노인이나 소아가 약을 삼키기 쉽고 약효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정제에 비해 변질되기 쉬우므로 특히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자, 뭐뭐에 비해 이런 거 있죠. 아까 선생님이 표시하라고 했는데 얘는 캡슐제에 비해
정제에 비해 어떻다. 누가 뭐보다 어떻다. 이런 거. 캡슐제는 캡슐로 약물을 감싸서 자극이 강한 약물을 복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정제로 만들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 약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슐제는 캡슐이 목구멍이나 식도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물과 함께 복용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 선생님은 요걸 읽으면서 6번을 쳐다봅니다. 자, 6번에 보면 제형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다 따로 읽고 이 문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거 읽으면서 요걸 눈으로 쭉 가서 보는 거죠. 약물이 분말 형태고 복용해야 할 용량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 아까 뭐라고 했죠? 얘가 산재. 액체는 노약자가 복용하기 쉽고 복용 전에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약물을 캡슐에 넣은 거 이것은 뭐예요? 캡슐제. 자극이 강한 됐고, 정제, 비교적 보관이 간편하고 됐죠. 그러니까 요걸 읽으면서 이거를 벌써 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제는 일정한 형태로 압축되어 있어 산재나 액제에 비해 보관이 간편하고 정량을 복용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정제는 약물의 성분이 빠르게 방출되는 속방정과,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서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서방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서방정은 오랜 시간 일정하게 약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서방정은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방출 속도가 달라져서 부작용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 강연은 유익하셨나요? 이제 마무리죠. 이번 강연이 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 의학 도서관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복약 정보는 꼭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번에 5번 볼까요? 강연의 내용을 요약 안 했죠. 오늘 한 이야기를 뭐였고 요약 안 했어. 서머리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지문 읽으면서 우리 문제 바로바로 다 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학생 1. 제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약사를 진로로 생각하는 나에게 참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 학생 1은 강연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아니구만. 학생 2. 서방정은 복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어서 좋았어. 그런데 속방정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학생 2는 강연 내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자신의 문제 상황에 지금 적용한 거 그런 거 없는데? 피부에 바르는 약도 내복약처럼 제형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졌어. 나중에 온라인 의학 도서관에 접속해서 알아봐야겠어. 학생 3은 강연 내용의 순서 예측? 아니, 그런 거 없네. 그죠? 학생 1과 3은 모두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학생 1은 아니죠. 의문점 없잖아. 3은 맞는 것 같는데. 학생 2와 3은 모두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한 거, 요거 맞네요. 답은 5번. 그죠? 사실 이렇게 청취자 문제는 미리 읽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기억. 아까 우리 산재라고 했어요. 그죠? 특징 및 주의사항으로 보아 제형에는 산재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겠군. 니은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는 기억과 같이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디귿은 특징 니은에 비해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제형이라고 할 수. 아까 뭐뭐에 비해 이거 있었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틀리게 이제 말하는 거지. 약효가 어떤 게 더 빨리 일어나느냐. 그죠? 디귿이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액제가 더 빨리 일어나고. 리을의 제형으로 보아. 리을이 뭐였어? 정제. 특징 및 주의사항란에는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복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있었죠. 리을의 특징 및 주의사항의 약의 효과를 오랜 시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복용을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거 서방정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세트 풀었어요. 이제 질문을 읽으면서 순서를 생각하면서 바로 한눈에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가 좀 크잖아요. 그죠? 책상에 올려놓고 눈알을 왔다 갔다 돌리면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교내 연설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래요. 자, 이번에는 연설이야. 근데 연설이나 강연이나 발표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낸 건. 자,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 자, 선생님은 항상 지문 밑에 말하기 방법 나온다고 했는데 얘도 어김없이 바로 1번 문제는 말하기 방법이 나왔네요. 자, 1번. 여긴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 청류. 청류가 뭐였더라? 뭐뭐 하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통계자료 있는지 없는지, 반론, 그 다음에 경험, 비유적 표현. 자, 키포인트를 미리 봤어요. 그죠? 본문을 읽을 때 이 키포인트를 찾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래요. 자, 그러면 요것도 본문을 읽어야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미리 읽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위의 연설을 듣고 기억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을 읽으면서 9번에 바로 와야 돼요. 항상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한다. 이거 생각하시고 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자, 이것도 경험이긴 하네, 그죠?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공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자, 질문이 일단 나왔고 같이 공유했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뭐예요? 뭐뭐 하자. 봅시다. 청류죠. 자, 청류형이 벌써 나와 있어요. 이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자, 이것은 표시해놨네. 왜? 통계자료. 자, 문제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런 말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통계자료 나오면 이렇게 줄 거 놓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이산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자, 연안 생태계가 아마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나 봐요. 그죠?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아유, 흡수해봐야 생태계가 얼마나 흡수하겠어?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론 예상.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 또 통계 나왔다. 2018년 정부 통계 표시해놓고 우리 연안 생태계 중에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자, 통계 자료도 나왔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냥 맞아 읽을게요.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뭐란다? 블루카본. 지금 이런 용어가 나오거나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하면 항상 줄 거나요. 왜? 찾기가 쉽잖아? 나중에.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의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 기억나네. 기억을 보면서 우리 몇 번 문제 봐야 돼? 9번 문제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연한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장 읽었어. 자, 9번 가볼게.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기억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러니까 북극곰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거야. 이 말에 대한 설득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뭐가 제일 좋을까? 선생님 다는 안 읽고, 그죠? 4번. 우리도 북극곰처럼, 그러니까 북극곰의 눈물이 우리 눈물이 될 거니까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자. 결국 이 연설문은 연안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이야기니까 그 얘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자, 나머지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 하는 이야기죠. 자, 1번 청유형 문장 있었고요. 여기도 합시다. 이거 청유형 중이죠. 그죠? 뭐뭐 하자 합시다. 맞고요. 통계자료 있었고요. 예상되는 반론 있었어요. 공유되는 경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도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가 지구의 보물이라고 있어. 뭐지? 뭘 잘못 본 거지? 자, 1번 청유의 문장을 사용한 거는 맞아. 그런데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 청유한 그 문장이 논란을 해소한다거나 이런 부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문장까지 잘 봐줘야겠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장을 안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8번. 이제 하나만 더 풀면 되는 거네. 연설자가 자신을 연설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야. 자, 하나하나 읽어볼게. 1번.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의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왔고,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산림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고,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생긴다 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 방법을 연안 생태계가 대체할 수 있다. 기존 방법하고 같이 해야지 기존 방법은 안 하고 연안 생태계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2개 됐네요. 자, 마지막 지문 1개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지문 3개 했어요. 그죠? 자, 이번에도 지문의 종류는 발표네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발표, 강연, 방금 앞에는 뭐였습니까? 연설,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그죠? 종류는 거의 같은 형식을 띠고 있고, 바로 문제는 항상 말하기 형식 물어본다고 했는데 10번 문제도 여전히 말하기 형식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본문 읽기 전에 선생님 뭐 읽으라고 했다? 자, 선지부터 보자고 했어. 자, 1번 용어의 개념, 2번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3번 질문, 4번은 여기 순서하면 되겠다. 발표 순서 제시, 그 다음에 담화 표지. 자, 담화 표지가 뭔가, 우리 왜 문장에서 그러나 그리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담화 표지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담화 표지를 아주 잘 보면은 문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개념을 하는 교과서에서 하시고. 자, 11번. 자료 활용 문제네요. 일단 기억, 니은 나오면 바로 이쪽으로 와서 풀어야겠구나. 12번은 청중 반응. 형식이 똑같죠? 늘 하던 거가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선생님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내 학술제 첫 번째 발표자 땡땡땡입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TV 드라마 하면 기억 드라마래. 아까 우리 기억 어디 갔지?
11번. 그죠? 방금 본 영상에서 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한리는 한평생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뭐는 뭐다. 우리 이런 거 아까 뭐라고 했죠? 개념 설명하는 거. 뭐는 뭐다. 한리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예스러운 멋과 부드러운 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물음표. 이렇게 예로부터 쓰인 순 우리말을 드라마 속에서 만나니 반갑게 느껴지네요. 자, 기억. 기억에서 나온 어휘가 옛말에서 어떤 형태였는지 알리기 위해 지금 니은이 안 읽어서 조금만 더 가야 되겠네. 그치? 그렇다면 다음 단어들은 어떨까요? 자, 니은은 SNS 화면이래. 아까는 드라마 화면이었어. 선물을 뜻했다는 아토, 친구를 뜻했다는 11례. 이 단어들은 예쁜 순 우리말 목록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들이 보셨군요. 이 어휘들은 순우리말이란 이름으로 공공기관이나 상품명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우리말이란 무엇일까요? 순우리말이란 또 나왔네. 뭐뭐란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흔히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닌 말을 뜻합니다. 자, 이것도 개념이죠. 그죠? 과연 아토나 시빌레와 같은 단어들이 순우리말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뭐예요? 아까 밑에서 나왔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담화 표시죠. 우리가 훨씬 더 내용을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표지를 주는 거지. 첫 번째, 두 단어의 어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어사전에도 찾아보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어사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 홈페이지 질의응답 화면, 자 디귿이 나왔어요. 홈페이지 질의응답 화면을 보니까 화면과 같은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휘들은 본디 있던 말이 아닐 뿐더러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순우리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 진짜 그런가 봐. 순우리말 아니래. 두 번째, 왜 이런 어휘들이 순우리말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출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어휘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보는 환타지 소설이나 SNS상에서 임의로 지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외래어를 조합한 것으로 순우리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순우리말을 찾아내 사용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외래어에서 파생된 말에 순우리말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어휘들을 순우리말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읽었네. 자, 용어의 개념 아까 있었죠? 뭐는 뭐다. 선생님 그런 거 나오면 항상 줄 것자고 얘기했고 우리 경험 한 개 했어요. 첫 번째 질문 계속 나왔어. 발표 순서를 제시한 처음에는 뭐를 말하고 그 다음 뭐 말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담화 표지 있었죠. 그죠? 담화 표지 있었어요. 답은 4번. 담화 표지 여기 뭐 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담화 표시라고 했어요. 자, 11번 기억에서 나온 어휘가 옛말에서 어떤 형태였는지 알려주기 위해 니은 아니죠. 그 예시들이지. 기억에서 나는 어휘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 아니. 기억에서 나는 어휘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디귿을 아니죠. 디귿은 질의했더니 아니라고 했거든. 니은에서 나온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기 아니 다양한 의미 아니었고 니은에 나온 어휘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해 이건 괜찮네. 왜? 니은에서 나온 어휘들은 순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디귿에 가보니까 순우리말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지. 그죠? 자, 요런 거 내용물 읽어보면 뭐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진짜 마지막 문제. 발표를 들으는 학생 반응. 자, 학생 1. 발표자가 한 것처럼 순우리말이라고 알려진 말의 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순우리말에서 유래되었는지 아닌지 일일이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딱 적절하죠. 나는 바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하여 운하나 배의 이름으로 쓰이는 아라가 사실 옛말에서는 바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
이처럼 나도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 맞죠? 내가 알아는 뭐 어떻다고 옛날에 알고 있었는 거, 그거 배경 지식. 한니가 한평생이라는 뜻이었구나. 이런 발표를 통해 한니와 같이 순우리말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 우리 학교 동아리 발표회 명칭 공모전에 응모할 때 순우리말 이름을 지어봐야겠어.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새로운 알게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냐. 오,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학생 1과 4면 발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죠. 앞으로 더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생 2, 3은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요게 이상하네. 학생 1, 3. 자, 한 번 더 확인해보자. 1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말들은 어렵지 않을까? 어때? 얘는 계획이 없네. 앞으로 지가 추가적으로 뭘 해봐야겠다 이건 없고 3은 어때? 앞으로 어떻게 해봐야겠어 하는 계획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맞고. 그죠? 자, 5번에 학생 2와 3은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죠.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고. 답은 4번. 자, 오늘 선생님이 2020년 작년 우리 고3들이 쳤던 모의고사 몇 월 달부터 했냐면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렇게 합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1시간만 더 하면요 2년치 합법 문제를 다 푸는 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